어려운 인문학책 읽는 법. 이번 시간에는 콰인이 지은 유명한 논문이죠. 경험주의의 두 가지 도구마. 여기서 콰인이 비판한 환원주의라는 용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콰인이 지은 논문의 원본, 그 첫 장입니다. Willard Ben Oman Quine, Two Dogmas of Empiricism. 경험주의의 두 가지 도그마. 경험주의는 다른 말로 경험론이라고도 하죠. 도그마는 고대와 중세의 교회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교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집단의 교리가 독단으로 흐를 수도 있죠. 경험주의는 어떤 독단으로 흘렀나? 콰인이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 1951년 The Philosophical Review라는 저널에 실린 것이고요. 1953년도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제목은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한국어 번역본도 있는데요. 논리적인 관점에서. 서광사에서 1993년도에 냈는데 지금은 절판이라 구매할 수는 없고 도서관에서 구해봐야 됩니다. 그 화면 아래에는 논문의 원문 첫 단락을 캡처한 겁니다. 논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Modern empiricism has been conditioned in large part by two dogmas. 현대의 경험주의, 경험론은 대체로 두 가지 독단에 의해 좌우된다.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경험,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후천적인 경험들이 삶의 토대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죠. 자, 첫 번째 독단이 뭐냐 하면 그 하나는 분석적으로 참인 명제와 종합적으로 참인 명제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믿음. 분석적으로 참인 명제는 그냥 동어반복처럼 당연한 거, 아주 당연하고 확실하고 자명하고 이러한 것입니다. 동어반복 명제인데요.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늘 당연히 참인 명제, 그리고 검증이 필요한 명제들은 종합 명제입니다. 종합적으로 참인 명제. 이 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게 기존의 경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독단이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요. 즉,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미에만 기반을 두는 명제, 그게 이제 분석 명제인데요. 그 명제와 사실에 기반을 둔 명제, 이제 검증을 해야 하는 명제, 그 명제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믿음이다. 본문에 나온 예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석 명제는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이런 명제인데요.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사실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외부의 어떤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참이죠. 항상 참이고 당연히 맞는 것. 그런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하고 종합 명제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저 젊은이는 총각이다. 저 젊은이가 총각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명제를 종합 명제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 둘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콰인이 보기에 얼핏 보기에 그런 것이지 잘 따져보면 그 둘 간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콰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에서 경험과 무관하고 그 자체로 자명한 것, 그것으로 사용하는 이 분석 명제도 어떤 용어의 뜻을 정의하거나 합의하는 판단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총각이라는 것도 그 의미를 규정할 때 뭔가 합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명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개입 없이 순수하게 그 자체로 참인 명제는 아닌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한 지식,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이라고 일컫는 수학, 논리학 등의 자명해 보이는 분석 명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모두 인간의 판단이 조금씩이라도 다 개입된 것입니다. 즉, 인간이 규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이고 완전 무결한 명제는 아닌 거죠. 한마디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는 조금 더 치밀해 보이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겁니다. 모든 명제는 종합 명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other dogma is reductionism.
현대 경험론의 다른 독단은 환원주의다. 환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나 사물을 조금 더 단순한 구성 요소나 구성 원리로 설명하려는 태도를 가리켜요. 환원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문장 몇 개를 보겠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것이다. 물 H2O. 그것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게 맞죠? 환원주의 명제죠. 이건 어떨까요? 고대의 원자론자들이 했던 말이죠. 만물은 원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환원주의적 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별의 구성 요소와 천체, 별의 구성 요소와 인간 신체의 구성 요소가 같으니 실제로 같죠. 우리와 별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도 환원주의적 태도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모든 정신활동은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하다. 즉, 화학적 결합의 일종이다. 모든 정신활동은 화학적 현상의 일종이다.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환원주의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현대 경험론의 다른 독단은 환원주의인데, 즉 어떤 진술이 유의미한 것이 되려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그 진술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용어들 하나하나가 직접 경험으로 검증된 것들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구성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검증이 됐다면 그것이 모인 전체도 당연히 확실하게 검증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합리적인 주장처럼 보이는데요. 콰인의 주장은 다릅니다. 콰인이 보기에는요. 환원주의적으로 어떤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명제 하나 또는 특정 용어 하나, 특정 사실 하나 이렇게 개별적인 것들을 참 거짓이라고 확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콰인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전체 맥락에서 종합적인 경험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현상이나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사실로 관찰된 개별 현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개별 현상도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콰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숫자 9와 행성들의 수는 동일한 추상적 실제를 명명하지만 아마도 의미는 다르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숫자 9가 있습니다. 9개를 가리키는 숫자 9. 그리고 행성들의 수. 지금은 명왕성이 태양계의 행성에서 빠졌는데요. 1951년 이때는 명왕성도 태양계의 행성이었죠. 그래서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행성들의 수는 9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9와 행성들의 수 9가 일치한다고 해도 동일한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환원주의자들은 이 둘을 추상화해서 그냥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콰인은 비판합니다. 환원주의가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동일시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부터 학술 용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어 표현은 어떤 현상을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완벽한 수단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어떤 것의 일부만 서술할 뿐이죠. 본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두 독단에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독단들이 폐기되면 먼저 사변적 형이상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있다고 여겨졌던 경계가 흐려질 것이다. 다음으로 출해될 결과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결과는 실용주의로의 전환이다. 사변적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사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무관한 순수한 사유활동을 통해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떠올려 보면 저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고독하게 수행하는 스님을 떠올리면 돼요. 경험과 무관한 순수한 사유활동을 통해, 그게 사변적. 형이상학은 뭐냐 하면 변치 않는 완전 무결한 진리를 찾으려는 학문입니다. 불변하는 진리를 찾는 학문. 그리고 변치 않는 완전 무결한 진리를 찾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형이상학적 태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꼭 철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학자들 중에도 형이상학적인 태도를 갖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아이작 뉴턴도 그 학문 태도를 보면 아주 형이상학적이었죠. 변치 않는 우주의 역학법칙, 진리를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근본 입자를 찾으려고 했고요. 형이상학의 반대편에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검증 가능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다루려는 태도를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콰인의 논문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 뒷부분 그러나부터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실용주의는 분석과 종합 간의 가상된 경계 지점에서 멈추고 만다. 그러한 경계를 거부함으로써 나는 보다 철저한, 더 철저한 실용주의를 신봉한다. 주어진 과학적 유산을 계속적인 감각적 자극들에 맞도록 수정할 때 그를 인도하는 고려사항은 합리성과 실용성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풀어보겠습니다. 콰인이 지적한 경험주의의 두 가지 독단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독단, 필연적인 분석명제, 그냥 당연한 것, 그 필연적인 분석명제와 우연적인 종합명제, 검증이 필요한 것, 그것이 뚜렷이 구분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독단이죠. 필연적으로 참인 것처럼 보이는 분석명제도 치밀한 종합명제의 일종인 겁니다. 두 번째 독단은 이거죠. 개별적인 경험을 다 검증하면 어떤 복잡한 현상이든 다 검증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두 독단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두 믿음 모두 확정적 지식에 대한 갈망, 달리 표현하면 형이상학적인 갈망이죠. 그러한 확정적 지식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겁니다. 콰인은 주장합니다. 확정될 수 있는 지식은 없어요. 모든 지식은 새로운 경험이 추가된 더 폭넓은 지식체계 안에서 재검토되고 계속 수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구성요소, 개별적인 것을 확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당연하게 태양계의 한 행성이라고 여겼던 명왕성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은 새로운 경험이 추가된 더 폭넓은 지식체계 안에서 재검토되고 계속 수정됩니다. 인간 알매의 지평은 그렇게 확장되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